보자.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인데 여기 뭐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여긴 넘어가는 거로 하고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게 있었어. 우리는 그래서 자연상수 2의 정의에 대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친구가 x를 0으로 보내면 말이 안 돼 얘들아. 그치?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말이 안 돼 얘들아. 그치? 이해 갔어 얘들아? 여기 있는 거에다 0 대입해봐. 이거 0이야. 말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에다 무한대 대입해봐.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도 0이야. 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1로 항상 수렴을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지수 형태는 수렴하지 않도록 하는 거로 암기를 해주면 된다. x분의 1하고 t승으로 되어 있을 때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중에서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개수를 맞춰준다. 요것만 우리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연상수 2의 정의랑 요거 공식 다 알고 있을 거야 얘들아. 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미분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야. 뭐 여기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쭉 넘어가서 실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는 필요 없고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페이지도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페이지 얘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볼게. 쭉 넘어가다가 107번 한번 봅시다. 107번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한번 해볼게. 자 보자. 107번 보자 얘들아. y는 2의 2분의 x승 y는 2분의 x승의 3 플러스 t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간 거니까 평행이동했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거고 얘들아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x로 묶어주면 개수로 묶어주면 되겠지.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2분의 1 x 플러스 6t승 그러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6t만큼 평행이동했다. 즉 왼쪽으로 쭉 가 있는 이 수평거리는 6t다라고 우리가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6t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t. 근데 문제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6t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에 있는 건 y값이 같고 같은 위아래 있는 건 x좌표가 동일하다라고 문제를 풀어줬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 친구 표현해주면 된다까지 우리가 오면 돼요. 여기 됐다면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요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y값의 차이가 6t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k를 둘 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2의 2분의 k승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2의 3 플러스 k승 추가되는 거야. 두 개를 뺀 게 누구와 같다? y좌표 차 얼마? 6t와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이거 왜 t가 됐니? k가 됐냐? 요렇게 이해 갔어 얘들아? 우리의 메인 목적은 뭐야 지금 여기서? t에 대한 식으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2의 2분의 k승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k승 괄호 열고 2의 3t승 빼기 1라고 묶일 거고 우변에 6t만 있으니까 6t를 놔두고 이항시켜서 형태를 만들어주면 2의 2분의 k승은 2의 3t승 마이너스 1분의 6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충 필이 와야지. 무슨 필이 오냐?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는 결국에 얼마가 될 거라는 거. 여기 분모 얘들아 봐봐. 이거 뭐로 우리가 근사가 되겠어? 3t가 되겠지 결국에 얘들아. 그치? 약분하면 그냥 얼마가 되냐 결국에? 2가 된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즉 2의 2분의 k승이 2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k값은 얼마가 되겠어 결국에? 요거만 놔두고 이제 ln 형태로 바꿔주시면 2분의 k는 ln 2가 되니까 k는 얼마가 돼 얘들아? 2ln2 뭐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4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밖에 문제가 나올 수 없겠죠. 그쵸? 굉장히 쉬운 문제야 앞으로는. 오케이. 다음 바로 아래로 내려갈게. 이 문제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 거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접선 기울기 여기도 다 했었던 내용이니까 쉬우니까 쭉 좀 넘어가는 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면은 113번 한번 볼게. 프린트 있어 여기. 이거 보면 돼. 113번 보자 얘들아. 가조건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가 함수가 나와져 있고 나조건 보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x1, x2가 0보다 작고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뭘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냐면 얘들아 둘 다 0보다 뭐 한 상태야? 작은 상태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결국에 x값이 0보다 뭐 하다? 작다라고 우리가 체크하면 되고 여기 있는 친구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x 증가랑 영민아 뭐해? x 증가랑분의 y 증가랑 생각하면 되니까 3으로 묶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요렇게 나눠서 x2-x1 분의 f 이거 해주시고 우변에는 그냥 3만 남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얘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 이건 무슨 변화량이야 얘들아? 평균 변화량이야. 평균 변화율. 이해 갔어 얘들아? 그게 항상 얼마로 똑같다로 보면 돼. 3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썼어? 나 조건은 되게 길게 나와져 있는데 결국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x가 0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프라임 값이 얼마와 그냥 동일하다? 3과 동일하다. 이해 갔어 얘들아? 같은 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0보다 작을 때의 순간 변화율은 0보다 작을 때 두 아무 지점이나 찝었을 때 생긴 평균 변화율과 3이 서로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얘들아?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일치하다라는 내용을 길게 풀어 쓴 겁니다. 얘들아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뭐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 표현법을 우리가 외우고 계세요. 오케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프라임 x가 3이라고 하는 건 미분계수가 3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했을 때 미분하고 0을 대입했을 때 3이 돼야겠죠.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좌미계 우미계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미분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x가 0보다 클 때 이 미분하면 f'x는 이거 곱에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a 곱하기 2의 2x승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2ax 2의 2x승 뒤에 거 미분하면 2bx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숫자 얼마를 대입하라고?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에 만나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0을 대입을 한다. 여기는 그러면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아서 a가 나오니까 그게 3과 같다. 이해 갔죠 얘들아? a가 그냥 3이야.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f2분의 1은 2라고 하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b값 구할 수 있겠죠.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 조건 표현법만 우리가 외우면 된다.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심화 문제인데 원래 여기 안 풀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심화 문제도 풀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몇 번 봤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 볼게. 자이스토리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뭐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얘들아. 잘 봐. 잘 봐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ST죠. ST는 무슨 도형이지 지금 여기서? 직각삼각형 그치?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야 돼. 이해 갔어 얘들아? 밑변이 이거고 높이가 이거야. 이해 갔어요? 얘랑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랑 얘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 갔어 얘들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연립이 돼야 안 돼. 여기 p에 대하여 여기 연립이 되니? 연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다르니까? 함수의 종류가 아예 다르니까.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얘를 연립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뭔가 간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서로 뭐 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서로 뭐 하다라고씩 세울 수 있어. 같다라고씩 세울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겠죠? 얘 뭐야? y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해 갔어요? 얘랑 누구랑 같다고 얘들아? lnx. 좋아. 그래서 얘와 누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줄까? 당연히 lnx와 같다라고 첫 번째 식을 세워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을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이 문제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는에 해당되는 거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t에 대한 식으로 x는 하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얘는 정리가 되니 안 되니? x는 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함수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우리가 수원할 때는 이거를 뭐 기울기 이용하고 뭐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울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뭔가 딴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막힌 거야. 모르겠어. 그럼 뭐 할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ST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랑 이거 보이냐 이거? 이 친구랑 뭐 할 거야?
곱하고 절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여기에서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 OH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x 값을 구하면 그 x를 여기다 대입해갖고 두 개를 곱해서 절반을 하겠지, 그치?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x 곱하기 2의 x승을 2로 나눈 거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메인 목적인데 이 과정에서 누구를 구하기가 힘든 거야 지금. x라고 하는 친구 구해서 대입하는 거가 힘들어진 상태잖아,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애초에 처음부터 누구를 바로 구해버리자? x 곱하기 2의 x승을 바로 구해버리자 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니?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 우변으로 이항을 한번 시켜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t는 이거 이항시켜봐 어떻게 돼? x 더하기 ln x가 됩니다. 이거 이해 가니? 이거 두 개 합쳐볼까? 어떻게 합칠 수 있어 이거? 요 x라고 하는 걸 ln에다 집어넣어봐. ln 2의 x승이 될 수 있니 없니? 있죠? 그 다음 플러스 ln x 하면은 진수끼리 곱해봐. 누가 나오지? x 곱하기 2의 x승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결국에 우린 최종적으로 뭘 구할 수 있어? t는 ln x 2의 x승. 그 말은 즉슨 x의 2의 x승은 2의 t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있다라는 거지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바는 x는 이라고 우리가 늘 구해왔는데 x는에 대한 식을 못 구하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아예 통으로 구해버리는 방법을 도입해보면 되겠다 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요거니까 그거를 절반한 게 st가 되고 2 곱하면 2의 t승이고 1 빼고 t로 나누면 근사 쓰면 1이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미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 직선과 lnx가 같다라고 하는 식을 이항시켜서 변형하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st에 대한 식을 먼저 썼을 때 요걸 통째로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문제 풀다가 막혀. 내가 이거 못 구할 것 같아. 그럼 뭐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보면은 생각이 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이건 같은 내용의 연속이라서 이것도 넘어가시고 116번도 뭐 어렵지 않은 거라서 넘어가시고 117번은 시그마 문제라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것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암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악 공식도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각 공식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명씩 시켜볼게. 진혁아? 응 이러네. 진혁아?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불러봐. 고개 숙이지 말고. 진혁아? 네. 불러봐. 모르겠네. 야, 너는 한 달 뒤가 유평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누구 시켜볼까? 홍주야? 2분의 1 마이너스 14. 그렇지. 정은아? 준현아, 이거는? 1 플러스 곡선을 그렇지. 요렇게 당연히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 나도 암기를 잘 안 해. 가끔 까먹거든? 그럼 뭘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코사인 2알파는 요렇게. 오케이? 코사인 2알파는 요거 또는 요거. 그래서 이항시켜갖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알겠지? 진혁아 외워라 좀. 알겠니? 오케이. 이거 암기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배각하고 네배각이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오케이? 수능에 절대 나올 일은 없어서 그나마 좀 시간 나서 외운다면 세배각만 외워주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요것도 공식 다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1 플러스 m1 m2분의 m1 마이너스 m2하고 절대값이었어. 다 알고 있지 이것도, 그치? 요거는 탄젠트 덧셈 정리 이용했을 때 빼는 거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삼각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워줄 게 딱 3개가 있었어. 어떻게 3개가 있었냐? 10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3가지. x분의 sin x는 1, x제곱분의 1 빼기 코는 2분의 1, 그 다음 x분의 탄젠트는 1.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걸 이용할 때 근사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리미트가 그냥 뭐 하다라고 생각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 우보현으로 이양시켜봐. sin x는 뭐로 바꿔도 되더라. 그냥 x로 바꿔도 되고, 요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1 빼기 코사인은 통째로 뭐로 바꿔도 돼? 2분의 x로 바꿔도 되고, 맨 마지막에 탄젠트 x도 그냥 뭐로 바꿔도 돼? x로 바꿔도 된다 이거지. 이해 갔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근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 근사를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됐었어? 요 sin x 1 빼기 코사인 탄젠트끼리 서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해지고 있는 형태에서만 우리는 근사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빼기로 되어져 있는 형태였다. 그러면 빼기일 때는 변형을 시켜야 돼. 어떻게? 탄젠트는 뭐로 바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이해 갔어 얘들아? 그 다음에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은 1. 이런 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빼기에 해당되는 걸 더하기의 의미로 다 바꿔줄 수 있어야 우리가 근사를 쓸 수 있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다, 이거 얘기 안 할게.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삼각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적분 파트 내용을 배우겠지만은 적분 파트 내용을 여기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주자면, 잘 봐 얘들아. 뒤에서 확인할 거야. 내가 그냥 미리 얘기해 줄게. 알겠지? 잘 봐 얘들아. 오늘까지는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알겠지? 다음 주부터 진도 나갈 거고, 오늘까지는 이런 말 해도 좀 그러지만 오늘 안 와도 됐었어 얘들아. 다 안 왔잖아, 그치? 집에서 자도 돼. 하지만 와야죠, 그쵸? 자, 볼게 얘들아. 잘 봐. 한 명씩 또 질문한다. 지원아, 배우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해봐, 알겠지? 코사인 적분하면 뭐가 될까? 사인, 그렇지. 플러스 C, 그치? 사인을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이니까, 그치? 그럼 코사인 적분하면 그냥 다시 사인이 나오는 거야, 그치? 아, 오케이. 누가 아니지? 영민아?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 오, 좋아. 오케이. 채원아,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탄젠트. 좋아. 플러스 C. 홍주야? 자꾸 그거 보지 말고. 홍주야, 쉬운 거 해줄까? 어려운 거 해줄까? 쉬운 거? 오케이. 시컨트 탄젠트 적분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시컨트 X. 정훈아? 쉬운 거 해줄게. 탄젠트 적분은 뭐야? 이거 배웠잖아. 배웠어? 안 배웠는데. 내 옛날에 얘기하긴 했는데. 얘들아, 탄젠트를 적분하면 뭘까? 내가 이거 얘기 왜 하냐? 잘 봐.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결국에 반대로야, 반대로.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시컨트, 얘네들을 미분한 친구들에 해당되는 걸 적분하면 다시 반대로 돌아와.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알겠어. 이해 갔어 얘들아? 탄젠트는 뭐야 그러면? 탄젠트는 우리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오, 뭐라고? 이유가 뭐지? 두 개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을 해서. 오, 틀렸어. 아니야, 괜찮아. 잘 봐. 이거를 적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세 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뭘 미분하면 탄젠트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엇을 미분하면 탄젠트가 될까, 얘들아? 뭘 미분하면 탄젠트가 될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얘들아. 그치?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냐? 그치? C분의 S입니다. 이해 갔어, 얘들아? 자, 방금 준현이가 얘기 되게 잘해줬어. 근데 그걸 조금만 이용을 할게.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지? 마이너스 사인. 그치? 좋아, 좋아. 얘들아,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나왔어. 이해 갔어, 얘들아? 맞아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코사인이 원래 혼자 있었어, 얘들아. 코사인이 혼자 있었어. 이해 갔어? 근데 얘가 미분하는 순간 분모로 내려가. 무슨 미분을 하면 분자에 있던 애가 분모로 슉 하고 내려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ln 코사인 x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있었다 치자고. 이해 갔어, 얘들아? 이거 미분해봐. 코사인 어디로 내려가? 분모로 내려가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뭐가 곱해져,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이 곱해지는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밖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바로 탄젠트 x를 뭐 한 친구? 적분한 친구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문제 풀다가 몇 번 나오긴 했을 텐데 아마 적분하는 건 처음 볼 겁니다. 이제 배울 겁니다. 요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어떤 관계? 분모를 미분한 친구가 분자에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적분할 수 있다. 이해 갔어, 얘들아?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다면 뭐 할 수 있다고? 적분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따라해보자. fx분의 f'x. 요거에 이제 적분에 해당되는 형태는, 자, 따라해보자. ln 절대값 fx. 요렇게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 따라해보자. 합성함수 적분. 합성함수잖아, 이거 원래. 그걸 미분한 거를 다 적분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요렇게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얘기한 합성함수에 해당되는 이 공식이 두 번째. 이해 갔어, 얘들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뒤에서 어차피 할 거예요. 미리미리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C분의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요. 잘 봐, 얘들아. 잘 봐야 돼. 마음에 안 들지, 얘들아? 그치?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들지? 왜 마음에 안 들지, 지금 여기서?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치, 분수 형태.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코사인 x와 사인 x가 서로 연관이 일단 있어, 없어?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쵸? 어떤 연관이 있지? 미분하면 나온다, 그쵸? 오케이. 그럼 그거에서 말맞다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잘 봐. 좀 마음에 안 들면 보통 뭘 이용해서 얘네를 바꿔줬죠? 치읓으로 시작하는 거. 치환했었어. 얘들아 기억하니? 그러면 치환을 한번 해볼 건데 누구 치환해볼까? 분자를 한번 처음에 치환을 해볼게, 얘들아. 알겠지? 두 번째 건 누구 치환해볼까? 분모를 한번 치환해볼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요. 누굴 치환한다고? 사인 x를 뭐로 치환할까? t로 치환해볼게.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식을 변형을 시킨 거야. 사인 x는 t가 됐어. 자, 근데 얘들아, 뒤에서 우리 매개변수 미분하고 음함수 미분했던 거 기억하니? 기억해요, 얘들아? 이거 음함수 미분을 이용을 해서 양변을 미분해볼게.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오케이? 자,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해봐. 뭐가 되냐? 이거 미분해봐. 뭐예요? 코사인 x는, 자, 우변 미분해봐. t 미분하면 뭐가 되지? 그냥 1이 되면서 무엇을 뒤에다 곱해주라 그랬어? x로 미분했어. 누구를? t로.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이거 이해 갔어, 얘들아? 코사인 x는 1 곱하기 dx분의 dt가 되는 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잘 봐야 돼. dx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이양시켜 주시고 코사인은 우변으로 이양시켜서 가지고 와. 그러면 dx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걸 식을 알 수 있어, 얘들아. 코사인 x분의 dt 되는 거 알겠냐? 그럼 얘를 요 dx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어 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분의, 맞아요, 분자는 t dt가 되는 거 알겠어? 이해 갔어, 얘들아?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이유는 코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도 t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줄까, 이제? 사인 x가 t라 그랬지, 얘들아. 그치? 얘를 제곱한 다음에 1에서 빼면은 코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쵸? 얘가 1 빼기 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그래서 1 빼기 t제곱이 돼야 안 돼?
되겠네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더 쉬운 방법 알려줄 거야. 는 인테그랄 1 빼기 t제곱분의 t dt.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할 수 있겠죠.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이해 갔니 얘들아? 그럼 선생님 이건 적분 어떻게 하는데요? 방법만 얘기하고 더 쉬운 방법 알려줄 거야. 분모가 몇 차니? 합차 가능한 2차 형태야. 그럼 이거 합차해봐 어떻게 돼? 1 빼기 t 곱하기 1 플러스 t야. 이해 갔어 얘들아? 이거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부분분수 써서.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얘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 방금 분자를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더러워졌어. 깔끔하게 한번 분모를 치환해보자. 분모 t로 치환해볼게.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야. 코사인 x가 t라 그랬어. 양변 미분해봐. 마이너스 사인 x는 뭐가 되냐 똑같이 dx분의 dt가 되는 거 알겠니? 그럼 dx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사인 x분의 dt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여기다 뭐 해볼까 이제? 대입하면 누가 약분돼서 사라지냐? 사인 x 약분돼서 사라지지 그치? 그럼 남는 게 결국에 뭐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분의 1 dt가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거 뭐야? ln 절대값 t 마이너스. 이해 갔어요? 방금 t가 뭐라 그랬냐 처음에? 코사인 x라고 했던 거 여기다 가지고 와. 오케이.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가 탄젠트의 적분 형태다. 그래서 치환 적분이라고 이걸 나중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치환 적분도 무엇을 치환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길이가 좀 달라진다. 이해 갔어 얘들아? 근데 보통은 분모에 해당되는 친구 적분하면 뭐야? 치환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해 갔어요? 이걸 일반화 시키면 이제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해가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뒤에서 나오게 될 삼각함수의 적분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이 도함수의 반대로 가는 거 그리고 플러스 그 이외에 아직 배우지 않았던 것들은 따로 이렇게 몇 개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치? 적분 진짜 어렵지 않아? 그래서 미분을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적분도 못해. 미분을 완전 반대로 하면 적분이 된다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해 갔습니까? 아유 힘들어 씨. 넘어가자. 이 근사도 저번에 얘기했었고 쭉쭉 내려갔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쉬운 문제들은 그냥 다 거르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도전을 해볼 겁니다. 쭉쭉 이 문제들 우리 다 풀었었던 거니까 쭉쭉 넘어가서 넘어가 쭉 넘어가고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152페이지부터 한번 해볼게. 152번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152번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각함수와 도형이라고 하는 친구 극한을 보냈어.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라서 삼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였어. 그게 뭐였냐? 길이와 각을 표현한다. 누구로? 세타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해준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우리는 길이하고 각을 표현을 해서 그 친구를 이런 식으로 극한본에서 다 구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식을 세워준 다음에 계산하는 것만 미적분의 과정이지 그 전까지 이 R세타 구하는 과정은 세타에 대한 식으로 R세타 구하는 과정은 그냥 중학교 수학인 거야. 엄밀히 따지면.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잡아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냐 지금? 반지름 얼마래? 1이라 그랬어. 1. 우리가 구하자는 건 여기 반지름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다가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야. 이해 갔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각 먼저 한번 보자. 여기가 세타라 그랬어. 얘들아 여기가 세타거든. 여기 몇 도냐 지금? 여기도 몇 도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뭐 한 상태지? 닮음이죠. 그럼 여기가 세타면 어디도 세타야. 여기. 이해 갔어 얘들아? 요거를 표현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럼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1이지? 여기 90도잖아. 여기 세타거든. 여기 뭐냐 그러면? 1에다가 뭘 곱하면 밑변이 나와? 코사인.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기가 코사인이면 여기는 높이에 해당되니까 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 요렇게.
이해 갔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왔어. 여기도 세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세타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이 사인 세타가 빗변으로 작용해서 RQ라고 하는 길이는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사인 코사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높이에 해당되는 친구니까 여기다가 사인을 곱한 사인 제곱 세타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에 해당되는 친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중학교 때 이 방법 많이 썼잖아. 여기가 90도일 때는 얘랑 길이가 다 어때?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면 요렇게 네 개 전부 다 동일하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쪽을 R이라고 표현해서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 뭐야 그러면 얘들아? 사인 제곱에서 뭘 뺀 거? R 뺀 거. 여기도 뭐야 그러면? 사인 제곱에서 R 뺀 거. 여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 누구 뺀 거? R 뺀 거. 얘들아 이해가 가니? 두 개를 더한 게 누구와 똑같아야 돼? 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코사인 빼기 2R은 사인과 같다. 이해 갔습니까?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그럼 뭐야? S제곱 더하기 SC 빼기 S는 2R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쉽게. 그죠? 양변 얼마로 나눠? 이제 그냥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자, 무슨 사 이용할 거라고? 근사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시원아. 그치? 근데 그냥 근사를 때리면 안 되고 플러스에 해당되는 친구를 만들어서 근사를 할 거야. 그치? 시원아? 피곤하면 뒤에서 일어서 써야 돼.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잘 봐야 돼. 여기 뭐가 있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근사가 되니 안 되니? 안 되거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두 개를 뭐로 묶어주면 될까? 마이너스 S로 묶어주는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지 식이? 2분의 얘는 S제곱이고 마이너스 S로 묶으면 뭐야?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할까? 근사를 때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은 답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답을 어떻게 구할까? S제곱은 뭐로 근사가 되냐? 그냥 세타 제곱으로 근사가 될 거야.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해주고 세타 한 다음에 1 빼기 코사인은 뭐로 근사가 된다고?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근사가 된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럼 최종적으로 2로 이거 다 나눠주시면 2분의 세타 제곱에서 4분의 세타 세제곱을 뺀 거라고 근사를 때릴 수 있을 거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세타 제곱으로 약분하면 뭐 2분의 1 나오겠네. 이해 갔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단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빼기의 형태로 나와져 있는 친구들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 필요한 친구들로 묶어줘서 변환하는 거로 답을 구해준다. 됐죠?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아우 입 아파.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서 155번 한번 볼게 얘들아.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 여기가 1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부채꼴 중심각이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친구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을 때 요 F하고 G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할 거야. 그치? 그럼 세타에 대한 친구로 다 표현을 해서 바꿔주면은 얘들아 여기가 1이면 여기도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긴 뭐지? 코. 여긴 뭐야? 사인. 두 개를 곱하고 절반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코사인 사인. 코사인에다 0 대입해봐. 그냥 1이죠. 그럼 무시해도 돼. 2분의 사인만 남네. 그럼 2분의 세타겠네. F는 2분의 세타. 여기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G세타까지 우리가 와야 돼.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각이 필요하잖아. 그치? 여기가 세타네. 쭉 90도 접하니까 얘랑 180에서 빼면 여기가 나오겠네. 뭐가 나와 여기 그러면 얘들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해 갔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한 이유가 뭐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야? R제곱 곱하기 중심각이잖아. 이해 갔어 얘들아? 우리가 구할 건 뭐야? R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R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이 길이 구하면 되겠네.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좀 멀리 돌아서 가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 전체 직각삼각형 얘랑 이 친구가 전부 다 뭐한 상태? 닮음인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변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만 뭐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 빼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좀 근데 큰 의미로 보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굳이 이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 빼는 게 아니라 요 전체 길이에서 요 반지름 길이만 빼면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정훈아 이해 갔어요? 정훈아 졸았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 몇 문제만 하고 바로 쉬는 시간 줄게. 여기가 1에 해당되는 친구니까 빗변에 해당되는 친구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요 친구의 역수를 곱해서 코사인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길이는 코사인 분의 1에서 1을 뺀 코분의 1 빼기 1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통분해봐 어떻게 되냐? 코분의 1 빼기 c 이해 갔어 얘들아? 이거 근사해봐 어떻게 돼? 코사인은 그냥 얼마가 되니? 1이 되고 1 빼기 코사인은 뭐가 된다고 배웠어? 2분의 1 세타 제곱 이해 갔습니까? 얘가 그래서 반지름이 되는 거고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4분의 세타 4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다 구했네. 뭘 다 구했냐? 요 2분의 세타가 F에 해당되는 친구였고 4분의 세타 4제곱 곱하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G세타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 그냥 전부 다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근사는 이제 아주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6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는 아마 나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보통 6평에서는 도형 문제가 하나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어딘지 몰라. 삼각함수 활용일 수도 있고 무등비일 수도 있고 삼도극일 수도 있고 그 세 개 중 하나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케이? 근데 아마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전처럼 계산이 빡세거나 이런 내신적 성향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평가 문제 나오는데 좀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 쉬웠던 문제. 방법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6평이나 9평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바로 다음 거 156번 한번 같이 볼게 얘들아. 자 156번 한번 보면은 요 문제가 이제 내 기억상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 6평인가 문제로 나왔었어. 오케이? 작년 6평 문제로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작년 6평 문제로 이게 미적분 28번인가? 29번인가로 출제가 됐는데 그때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 오케이? 근데 이거 나중에 해설 보면 알겠지만 되게 짧아.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 얘들아. 미적분도 수원수투처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탄젠트 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탄젠트 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탄젠트 x. 점근선이 당연히 뭐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요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시면 요렇게 다시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요게 당연히 탄젠트 x라고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누굴 그리면 되겠어? 루트 x 10분의 루트 x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 이거 무리함수기 때문에 0,0에서 요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10분의 루트 x.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생기는 거 보일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봐.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 교점이 하나씩 생기는 거 보이니? 그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했대 얘들아? an이라고 했어. 이해 갔어 얘들아? 교점의 무슨 좌표를 an이라고 했다고? x좌표. 자 이거 잘 봐. 이게 뭐야 그러면? a1. 얘는? 그렇지. 이해 갔어 얘들아? 여기 있는 거 차례대로 A1, A2, A3, A4야.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겠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린 바로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하나 있었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N은 무엇이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네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해서 식을 한번 만약에 세운다면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운다면 10분의 루트 x는 탄젠트 x라고 식을 세울 것이고 이제 뭐 할까 너네? x에다가 뭘 집어넣겠어? an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거 변형시켜서 이거 만들어봐. 해봐요. 되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루트?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N은 뭐다? 라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지? 이 형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문제의 그 그래프가 함수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연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N은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구할 수 없는 거겠죠. 이해 갔어? 그럼 거기서부터 그게 만약에 깨달았다면, 요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방금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문제가 기억할 거야. 그게 뭐였지? 잘 모르겠으면 무엇을 봐라? 구하고자 하는 걸 봐라.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보자. 이거 보이냐? 이거 보여, 얘들아? 여기에 힌트가 있어. 자, 여기에 힌트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 AN은 이라고 하는 걸 구하려고 봤거든?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 방금 앞에 문제에서는 x 곱하기 2의 x승의 그 형태를 바로 이제 찾아갖고 할 수 있는 그 힌트를 얻었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는 힌트가 어디 있을까? AN을 바로 못 구한단 말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N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누구지? AN 세제곱, 탄젠트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해 가니, 얘들아?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뭐가 이상할까, 여기서? 아, 세제곱? 오케이. 또 세제곱 말고 또 뭐 얻을 만한 게 있을까? 탄젠트 말고 파이, 그렇지. 뭐라고 해야 되니? 아니 뭐라고 했어? 탄젠트 안에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이상하냐, 얘들아? 봐봐. 이거 잘 봐. 얘를 봐봐. 여기 어디에도 무엇은 없죠? 파이는 없습니다. 이해 갔어, 얘들아? 이 문제를 너네는 이제 실전에서 풀어본 적은 없잖아, 그치? 이걸 실제로 풀어본 학생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파이가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어. 너넨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걸 작년, 재작년에 풀어본 친구들은 파이가 왜 나왔지? 라고 하면서 문제 풀다가 막힌 거야, 그냥. 그래서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어. 어떤 시도 해봤냐? 이 루트 AN으로 양변을 나눠서 10분의 1은 제곱하면은 100분의 1이 되고 AN분의 탄젠트 제곱 AN이 되어서 탄젠트 제곱 뭐야 이거 대입하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곱이니까 제곱해야 되나? 덧셈 정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 오케이? 물론 그런 것들로도 답을 구할 수 있긴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무슨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뒤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얘들아? 파이가 붙어있는 것 때문에 저게 왜 붙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 파이가 왜 붙었을까? 파이가 여기서 왜 붙었지? 탄젠트라고 하는 친구랑 파이랑 가까워? 아니면 루트라고 하는 친구랑 파이랑 더 연관이 있어? 당연히 탄젠트라고 하는 친구랑 파이랑 더 연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 파이라고 하는 친구랑 탄젠트라고 하는 친구를 서로 엮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 탄젠트에서 어떤 친구가 파이 값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AN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바로 비슷해. 그렇지.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겠지. 뭐랑 뭐? 주기랑 점근선. 근데 누구겠어? 좀 더 관련 있는 친구는 점근선이지 않을까? 왜냐? 우리는 AN과 연관성을 찾아야 돼. 이해 갔어, 얘들아? 잘 봐요. 첫 번째 점근선과 A1 좀 멀지? 맞아, 아니야? 어떻게 돼? 그 다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얘기해봐.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쭉 가서 무한대로 보내면? 그렇지. 이해 갔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은 즉슨 우리 입장에서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점근선하고 일반화 한번 시켜봐. 점근선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너네 알고 있냐, 이거? 점근선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첫 번째 점근선은 이름이 뭐예요? 2분의 파이죠, 그쵸? 두 번째 점근선 이름이 뭐예요? 2분의 3파이죠, 그쵸? n번째 점근선 이름이 뭐야? 2분의 얘들아, 대답을 해줘. 두 번째 점근선 이름이 뭐지?
2분의 야, 첫 번째가 2분의 파이야. 1파이. 두 번째가 2분의 3파이야. 세 번째가 2분의 5파이니까 n번째 파이는 뭐가 되겠냐? 2분의 2n-1파이가 된다. 얘들아 이해가 가니? 얘가 그럼 점근선이니까 파이 나온 거 보여 얘들아? 우리 입장에선 그러면 요 점근선과 an이라고 하는 사이의 연관성이 어떻게 된다고? 두 개를 뭐 한 친구가 뺀 친구가 결국에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얘랑 얘가 서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무한대 보내면은 같아질 거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걸 누구로 근사시켜도 되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면 점근선에 해당되는 친구로 근사시켜도 된다 이거지. 이해가 갔습니까? an이라고 하는 친구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도 된다고? 2분의 2n-1 곱하기 파이를 대신 집어넣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났네. 뭐가 끝났어? 여기 있는 이 2분의 2n-1 파이를 요 an 자리에다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요거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답은 구할 수 있고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뭐야? 일단 이 문제 일부러 뭘 안 줬어? 그래프를 안 준 거야. 이해 갔어? 그림과 같이라는 말도 없고 그래프를 주지 않았어. 그 말은 첫 번째는 의도가 뭐야? 너네가 그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왜 너네한테 그림을 그리게 했을까? 탄젠트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필수적으로 무슨 선을 그어줘야 되나? 점근선을 그어주겠지. 그러면 시작부터 우리는 점근선에 힘이 들어갈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이 문제 오히려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면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친구의 포커스를 잘 안 맞출 겁니다. 이해 갔어 얘들아? 근데 점근선 얘기가 안 나온 상태로 그림도 안 줬다면 너네가 자연스럽게 탄젠트 그림 그리면서 무엇을 그려줘? 점근선을 그리겠지. 그럼 점근선을 그리면서 막말로 한 4개짜리까지는 그릴 거 아니야. 수열 문제 나오면. 그럼 그 과정에서 A1, A2, A3, A4를 그리다 보면은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점근선과 그게 점점 어때? 가까워진다는 거를 뭐 할 수 있어? 감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빼버린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굉장히 과학적인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6평 때 마주할 문제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규칙성을 파악을 했잖아. 그치? 그것만 가져가면 돼. 이해 갔어 얘들아? 아 유바파씨. 됐죠? 넘어가도 되나요? 이제 너네 한번 쓱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굿. 쭉 넘어갈게. 쭉쭉 넘어가서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잠깐만. 몇 번을 해볼까? 163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얘들아. 얘도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나 뭐 앞에 내가 말했던 그 유형 중에서 하나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솔직히 말하면 도형 문제는 좀 많이 줄이고 있어 얘들아. 도형 문제를 많이 줄이고 너네가 그림을 실제로 그려갖고 판단하도록 많이 풀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고 되게 복잡한 그림에서 뭔가 하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가 교과 과정 살짝 변형하면서 그림을 너네가 직접 그려보는 쪽으로 지금 살짝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보자고.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라서 F하고 G를 너네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반지름이 1이죠. 반지름이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F랑 G 중에서 먼저 구할 거 고르면 F가 당연히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얘들아. 그치? 여기가 세타야. 여기도 세타네. 여긴 몇 세타야 얘들아? 2세타. 그러면 요 F세타의 넓이는 2분의 1 AB 요거 사인 2세타. 여기 1이니까 무시하시고 2분의 1 곱하기 사인 2세타. 얘들아 이해가 가니? 이거 근사하면 나중에 뭐가 될까? 세타가 되지 않겠니? 사인 2세타가 그냥 뭐니까? 세타니까. 이해 갔어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은 요렇게가 맞는 거고 얘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일단 체크만 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F를 구했어. 그럼 이제 우리 누구만 구하면 되겠어? G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럼 G를 구하기 위해서 자 문제 한번 다시 천천히 볼게.
PB하고 QC가 서로 동일하다 그랬어 얘들아. PB하고 QC가 동일하대. P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QC가 여기 있어. 우리 입장에서 그럼 PB 길이 구하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일단 나중에 구하는 걸로 하시고 여기서 체크가 가능한 거는 QC하고 PB 길이가 동일하다. 이해가니? 그 다음 요거 이제 나중에 체크하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 다시 돌아오니까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나? 평행하다 말은 없고 그냥 우리 입장에선 점C라고 하는 친구에서 하나 잡고 수선의 발을 쭉 내려갔고 R하고 만난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G세타라고 하는 친구의 뭘 구하기 위해선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모든 변의 길이를 뭐 해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적어도 구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가 갔어 얘들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볼 수 있어야 돼. 이해 갔어 얘들아? 연습을 그렇게 하시라고. 자 얘는 구할 수 있어. 얘랑 뭐 하니까? 같으니까 이건 뭐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못 구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거 구해보자고. 이거 안 구해져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냐? 쭉 연결해봐. 이거 얼마냐? 1이죠. 그 다음 얘는 뭐지? 여기다가 뭘 곱한 거? 탄젠트 곱한 거. 그럼 뭐가 되지? 1 빼기 탄젠트가 됩니다. 얘들아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 길이도 한번 구해보자. 얘랑 동일하다며 그치? 여기는 어떻게 구하죠?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코사인 법칙 쓰기 너무 어때? 귀찮지? 그래서 뭐 할까?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여기랑 여기랑 길이 어때? 같고 여기는 2세타의 절반이니까 세타. 빗변 여기 길이 반지름이니까 얼마? 1. 이해 갔어? 90도니까 이렇게 들어가. 세타에 대해서 사인이죠. 이해 갔니? 사인 세타야. 두 개 나왔네. 몇 사인 세타야? 2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 2 사인 세타. 여기까지. 요거 이해 갔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쉽고 무난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짜 이해가 가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줄 거냐? 우리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또 구해야 될 게 누가 있겠어 여기서? 이 길이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될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에서 얘랑 얘를 구해줘서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럼 최대한 그 성질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치? 그림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무슨 감이 작용하냐? 딱 봤을 때 있잖아. 그치? 느껴지는 게 있어. 힌트를 좀 줄게 얘들아. QC 보이니? 이 친구랑 얘랑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그치? 같다고 얘기했어. 그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여기 있는 친구 안에서 얘랑 뭔가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영민? 뭘까? 의심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지? 뭐라고? 삼각형 누구? 삼각형. 야, F 이거? 아니야. 힌트 줄까? 이거 어때 얘들아?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어때? 뭐가 비슷한데? 비슷한 게 아니고 이게 똑같지? 뭐가 비슷하지? 이거 어때 이거? 아유 얘들아 이거 어때? 두 빨간색 어때 서로? 그렇지. 이해 갔어 얘들아? 휴, 어때? 평행한 거 보이니?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지. 왜 평행한데? 왜 평행할까? 평행하다는 건 알겠어. 왜 평행하지? 이 드럽게 생긴 그림 속에서 QC와 얘가 평행하다라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럼 왜 평행하지? 이 평행하면 개꿀이야. 왜? 여기 90도면 여기도 몇 도야? 90도. 이걸 엮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가 왜 평행할까 얘들아?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평행한 이유가 뭐지? 평행한 이유가 뭐지? 평행한 이유는 여기 90도 이거랑
잘 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대충 감이 와야 돼. 어떤 감이 오냐? 전문용어로 얘들아, PB를 연결한 이 친구를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지? 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럼 얘가 현이 서로 어떤 상태야? 그럼 현이 같으면 뭐도 같지? 중심각. 이거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가상에 이렇게 OQ를 연결을 했어, 얘들아. 보이냐? 연결한 거 보여, 얘들아?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중심각이 둘 다 몇 세타가 돼야 되겠어? 2세타가 돼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과 이 이등변 삼각형이 서로 뭐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 같다.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는 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어때? 같겠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어떻다고? 같습니다.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은 상태에서 잘 봐.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돼 있었어. 평행하지 않아. 이해 가니, 얘들아? 그럼 애초에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같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같을 수가 없겠죠? 아, 이해가 가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서로 뭐 한 상태라고? 이 두 도형이 합동인 상태라고. 이해 갔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가 서로 뭐 한 상태? 평행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평행인 거 찾았어. 이거 지워버릴게. 평행인 거 찾았으니까, 평행인 근거 찾았으니까 지워버리고, 평행인 거 찾았으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몇 도가 되겠냐? 90도가 되겠지. 이해가 갔습니까? 근데 평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다가 그냥 띡 하나 던지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대충 너네들한테 보여지게끔 그 감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 감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앞에 문제에서는 그 탄젠트 문제 있잖아. 여기서는 어떤 감적인 걸 너네한테 이용하게 했냐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점근선을 그리는 과정에 의하여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가까워지네 점근선 이용해야 되지 않아? 라고 근거를 너네한테 제시를 해주듯이 여기 있는 친구도 이 도형이 먼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굳이 출제자가 QC 길이와 요 QC라고 하는 친구와 AP라고 하는 친구가 딱 봤을 때 서로 뭐해? 평행하게 보이게끔 한다는 건 진여가, 그치? 진여, 그치? 고개 들고 허리 펴고 라는 거는 얘가 진짜 실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서 찾기만 했다면 그게 맞으니까 하고 넘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중상 한 28번에서 29번 난이도 정도 되는 거는 너네들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그 감적인 부분으로 너네들한테 계속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럼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풀 수 있게끔 정도로 난이도가 세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만약 본인들이 이번 5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3월도 그렇고 모의고사 같은 거 몇 번 보다 보면은 3점짜리는 거의 안 틀려. 오케이? 4점짜리 문제가 계속 틀리는 거야. 28번, 29번, 30번 너무 어려우니까 28, 29번을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 비슷한 난이도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몇 번씩 풀어보면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신호가 뭔지 한 문제당 하나씩 있을 거거든 보통. 그것만 너네가 뭐 할 수 있으면 돼? 체크하시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완벽하게 이해한 거니까 그거 한 몇 대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확률 같은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아유 이거 봐라. 그럼 여기랑 여기가 90도잖아 얘들아. 그치? 마무리 그러면 어떻게 지어주면 될까? 얘들아 여기랑 서로 뭐 하다고 했어 내가 지금? 같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선 누구랑 누구도 서로 연관이 있을까? 얘랑 얘가 서로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겠어? 180도가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가 2세타라며. 그래 안 그래 얘들아? 그러면 여긴 뭐냐? 이거 하나는? 얘가 2세타면 얘는 뭐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해 갔어 얘들아?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 얘도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그럼 여긴 뭐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서 바로 알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F를 표현해서 G를 표현해서 대입해서 푸는 근사형 문제였다. 그 다음 잠깐만 보기만 할게. 이렇게 문제가 많지? 10분만 쉬자. (26일) (25일) (25일) 정도 남았네.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3점짜리 실수 아예 없고 4점짜리에서 한두 개 정도 맞아. 한두 개? 한두 개를 미쳤나봐. 잘못 말했어. 3점짜리 실수 없이 다 맞고 4점짜리에서 적당한 난이도 한 요 정도 난이도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3은 떠요. 오케이? 최소 3은 뜹니다. 오케이? 최소 3은 뜹니다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빨리 집이나 가자 빨리 하고.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자 170번 한번 볼게 얘들아. 자 170번은 뭐냐? 재작년 9월 평가원 30번 문제였어. 재작년 9월 평가원 30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딱 보면은 솔직히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쉬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이 친구 정답률이 10%인가 20%대밖에 안 됐어.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얘들아. 10% 20%대면은 그냥 완전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나중에 애들이 보고 이거 되게 쉬웠네? 하고 왜 틀렸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부터 이제 어떤 게 벌어졌냐?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자고로 뒤로 갈수록 어렵고 29번 30번은 너무 어려워서 못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원래 심어져 있었는데 30번에다가 이걸 딱 출제를 해버려서 애들이 30번은 당연히 어려서 못 풀겠지 하고 딱 걸러서 안 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생각보다 쉬웠네? 근데 시간이 다 지났어. 이런 문제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 시험은 너무 뒤로 갈수록 어렵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풀 수 있는 건 그냥 싹 다 풀어주시고 못 풀겠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가고 검토하면서 푸세요 라고 하는 거를 좀 시사했던 문제였고 그럼 이 문제를 그러면 빨리 풀 수 있었는가? 그건 또 아니야. 30번에 있었다 보니까 바로바로 생각나진 않았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됐었냐? 한번 볼게 얘들아. 전형적인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처럼 생겼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S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넓이를 우리 세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나와져 있는 C라고 하는 게 원의 중심이 아닌 곳에 지켜져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했는데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얘들아. AC 길이가 얼마래요 얘들아? 얼마래? 4라 그랬어. 지름은 얼마래? 지름은 얼마래? 그럼 얘는 얼마냐? CB는 얼마죠? 6입니다. 그죠? 까지는 이해가 갔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기 나와 있는 이 PC 길이와 CQ 길이와 PQ라고 하는 친구들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갔어 얘들아? 표현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지금? 표현을 못해. 못하는 이유가 뭐지? 정훈? 못하는 이유는 뭐지? PC 길이와 CQ 길이와 PQ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정훈 뭘 것 같아? 못한 이유가 뭐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없잖아. 연관 지어서. 이해 갔어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이 6이랑 서로 연관이 빡히 없습니다. 그죠? 성민아 이해 갔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못합니다. 정수 4하고 6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새로운 문자 A를 도입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여기를 뭐라고 할까? 새로운 문자 A. 얘는 뭐가 되냐? A? 사인 세타. 좋아. 얘들아 이해가 가니? 얘는 뭐야? A? 좋아. 얘들아 이해가 가니? 그럼 얘는 뭐야? 뭐야? 빨리 얘기해봐. 뭐야? 그렇지. 단순하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A 사인 세타와 6 빼기 A 코사인 세타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연결 하나 해보자. 연결 어디다 해볼까? 보조선 P와 B를 뭐 할까? 연결. 그럼 피타고라스면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 삼각형에 대한 모든 변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기 세타지? 그럼 다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갔어 얘들아?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됐었다 라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진짜 이해가 가니?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진짜 이해가 간 거지?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어. 그치?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제일 중요했던 건 첫 번째 여길 뭐라고 하는 거? A라고 하는 거.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새로운 이 길이 PB 길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됐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조금 더 그럼 우리가 이걸 복습하면서 쉽게 푸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보통 이런 원 문제가 나오면 원에 뭘 많이 이용하지? 반지름을 많이 이용할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 이유가 뭐였어? 원의 정의가 어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었으니까 보통 원 문제 나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이용한다 그랬어. 너 우리 이용했니 안 했니? 이거 이렇게 하면 이용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뭐하게 풀 수 있을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이거 전체 지름이 얼마냐? 절반하면 반지름이 얼마야?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원의 중심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여기에 한 여기쯤 찍히겠지 여기쯤. 자 여기 나와 있는 색칠된 삼각형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요렇게 여기쯤 되겠다. 요렇게 여기쯤 되겠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 얼마라고 방금 얼마라 그랬어? 5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도 쭉 그어봐.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반지름이니까 5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쭉 왔던 여기 길이도 얼마야?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도 5가 된다.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새로운 문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어요. 그쵸? 아이씨 뭐야 A라고 했어요. 여기 A 높이는 뭐라고 했어요 방금? 좋아 좋아 이해가 가니 얘들아?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방금 뭐라고 했냐? 그렇지. 에이씨 뭐야 사라졌어. 이렇게 이해 갔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6에서 그걸 빼서 여기 길이가 뭐라 그랬지요? 6-A 코사인이라 그랬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얘들아? 자 그러면 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야? 5라고 세팅이 되어져 있어. 여긴 뭐야 그러면? 여긴 뭘까? 여긴 뭐지? 요 길이는 뭐가 될까 얘들아?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 길이는 뭐예요?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이씨 뭐라고? 다시 야야 다시 여기가 얼마라고 얘들아? 6이었지? 여기 얼마야? 5 요 길이 얼마야 그러면? 1이 아니야? 여기 1인 거 알겠니? 여기 뭐야 그럼 다시 A 코사인 세타 빼기 얼마? 마이너스 1 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지? 피타고라스 하면 돼 안 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조금 더 어때? 쉽네요.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거의 푼 애들 보면 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풀었더라고. 오케이? 얘는 그러면 어찌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비상탈출한 거고 이 친구는 반지름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깔끔한 건 얘가 더 깔끔하겠지.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이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길이를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어. 그럼 어때? 어쩔 수 없이 한 변을 A로 둬. 보통 B변이죠. 이해 갔어 얘들아? 그 다음 그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보조선 그어서 문제 풀든가 아니면 원의 반지름이 무엇일지 이게 가상의 점을 하나 다시 찍어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 왜냐면 반지름을 세팅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찍어갖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원의 중심이 너무 애매한 데 찍혀갖고 이거 푸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걸로 하다가 틀렸습니다. 시간 없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도 실제 우리 미적분이 됐건 수원수 보건 하다 보면은 이거 올모에서도 그렇지만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든가 원의 정의를 보든가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서 이게 좀 뭐랄까 아무튼 그렇게 좀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언젠가 생각이 나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4점짜리 중간 정도 난이도들은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된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쭉쭉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고 바로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분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한 7가지 정도 배웠어. 첫 번째는 다항함수 미분법. 수투에서 배웠죠? 미분하면 차수 내려오고. 두 번째 고배 미분법.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f'x 곱하기 gx 플러스 뭐 f 곱하기 g'x 많이 했던 거고. 목세 미분법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미분하는 거. 합성함수 미분은 속미분 생기는 거. 매개변수 미분은 dx분의 dt. 음함수 미분은 dx분의 dy. 역함수의 미분법은 f의 인버스 x를 미분하는 거. 결국에 이거는 역함수는 합성함수 미분의 연장선이었어. 아휴, 입 아프다. 여기 뭐 다 배운 거니까. 자, 목세 미분법에 공식이 있었는데 공식을 다 암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성민, 미분해 봐. 오, 그렇지. 진영, 불러봐. 미분하면? 제곱 진혁이가 얘기하면 F 오늘 GX 마이너스 오케이 선생님. G 프라임 반대로 했어 임마. G 프라임 X 곱하기 fx 빼기 f 프라임 X G 분자 먼저 미분 이해 갔어 얘들아? 네. 이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여나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헷갈렸다. 시험 봐야 되는데 수능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헷갈렸어. 그럼 어떡하지? 진혁아 어떡하지? 애매했지 방금. 부호가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할까? gx 곱하기 f분의 1로 바꿔. 이거 무슨 함수야? 그러면 서로 뭐해져 있는 함수? 곱해져 있는 곱미분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 그러면 얘는 g 곱하기 f에 마이너스 1승한 거 미분해봐. 앞에 거 미분하면 뭐지? g 프라임 곱하기 f분의 1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해봐.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내려왔어.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 f 프라임.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추론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혹여나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혹여나 이렇게 목세 미분법 하는 게 귀찮아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더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 이거 잘 안 써요. 나는 이걸로 씁니다. 이게 더 빠르거든 나중엔.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 있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이미 다 했었던 내용이니까 싹 다 넘어갈게. 전부 다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요거 하나 볼게 얘들아.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무슨 함수야?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이거 알고 있니 얘들아? 다들 알고 있지 그치? 내가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오늘은 좀 재미없고 피곤해도 조금만 참아 얘들아. 알겠지? 오늘은 안 온 애들이 승자야 내가 볼 때는. 자 화이팅. 봐봐 두 가지 얘기해줄게. 오케이? 목세 미분법해서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유리함수 형태로 나와져 있을 때 너네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먼저 알려줄게 얘들아. 잘 봐. 야 차수가 둘 다 어때? 얘들아 목세 미분법이 왜 목세 미분법이지? 계속 얘기해봐. 몫이 언제 나와? 서로 뭐 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미분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몫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막말로. 오케이? 뭐랑 뭐를 나눴는데? 분자에서 분모를 나눈 거야? 분모를 분자로 나눈 거야? 에? 맞아. 자, 요렇게.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실제로 한번 나눠볼게, 얘들아.
우리 이거 고1 때 했는데 그치? 나눠보자. 몫이 얼마니?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여기 뭐 나와? 나머지 얼마 나오냐? 이해 갔어 얘들아? 얘는 뭐라고 하죠? 얘는 뭐야? 그럼 이거 검산식 써봐. 어떻게 돼? 몫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나머지는 다시 분자에 뭐에 있어? 얘들아 이거 알고 있니? 이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뭐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3분의 2 플러스 9x 플러스 3분의 13. 얘들아 이해가 가니? 이거 이렇게 변환하는 거 알아 몰라? 알고 계셔야 돼요. 차수가 분자가 더 만약에 크다면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분자 차수가 더 크거나 같다면은 분자에서 분모 나누는 식으로 해서 몫은 밖으로 튀어져 나가고 분자에는 얘만 나머지가 남는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분자 차수가 만약에 더 뭐하다면 과하게 크다거나 애매하게 숫자가 너무 애매하게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애들은 결국에 무슨 함수가 돼서 나갈까? 다항함수가 돼서 나갈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만 간단하게 몫의 미분법하고 앞에 있는 친구는 다항함수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알고 계시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가 가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알려줄게. 잘 봐. 야 이거 잘 봐요. 편하게 들어 편하게. 3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5잖아. 그치? 맞아요. 잘 봐. 분모가 좀 마음에 안 들지. 그치? 통째로 뭐로 바꿔버릴까? 통으로 뭐라고 바꿀까? 이해 갔어? 미분, 이거 미분이 아니라 그 x는 이라고 바꿔봐. 그럼 뭐가 되냐? x는 3분의 그렇지. 이거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는 분모 뭐라고 얘들아? 분자는 대입해서 촥 써봐.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 플러스 5. 그럼 3분의 13. 이해 갔습니까? 요거 깔끔하게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샥샥 약분해봐. 이해 갔어? T가 뭐였지 방금? 이거였지? 이거를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제? 하면 똑같이 생겼네.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방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가니 얘들아? 네. 오케이. 하나 더 알려줄까? 그냥 넘어갈까? 넘어가자 그냥. 다음. 아우 입 아파. 여기 있는 거 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싹 다 넘어갈게요. 합성함수 미분도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여기 한번 볼게. 142페이지에 지수함수의 도함수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볼게 얘들아. 잘 봐. 우리 방금 앞에서 코사인 적분하는 거, 사인 적분하는 거, 탄젠트 적분하는 거, 시컨트 제곱 적분하는 거,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적분하는 거, 시컨트 탄젠트 적분하는 거,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적분하는 거 다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미분에서 나온 형태니까 적분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지수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지훈아 이건 뭘까? 뭐라고? 그렇지. 그대로.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준현아 이건 어떻게 될까? 일로 가라고? 준현아 이거 미분하면 뭐야? AX승 미분하면? LNA 이거지. 반대로 해봐. 이 적분하면 뭐가 될까? 미분하면 LNA를 곱했어 얘들아. 적분하면 LNA를 뭐 하면 될까? 나누면 됩니다. 이해 갔어 얘들아? 지수함수 적분하는 방법 뭐야 그러면? 미분하는 거랑 반대로 이 친구의 LN 씌운 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적분하면 계속 나눠지는 거야. 너무 쉽다. 그러면 잘 봐봐. 우리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중에서 누가 적분하기 더 빡세냐? 지수함수가 빡세, 삼각함수가 빡세? 그렇게 빨리 답을 고치면 어떡하니? 지수가 더 쉽죠? 왜냐?
그러니까 생긴 건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AX승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X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변형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상수값만 계속 나눠지거나 곱해지는 건데 과연 그게 어려운 걸까?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중에서는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편해? 다 같이 누가 더 편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더 편해 얘들아? 지수. 그 와중에 무슨 지수함수면 진짜 개꿀이야 얘들아. EX승이면 제일 편하겠지.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중에서는 누가 더 편하다? 적분하기 누가 더 편하다? 그렇지.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수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그럼 이번에 누구 적분해볼까? 그렇지. 대표적인 로그함수 lnx를 적분 한번 해보자. 이거 맞추면 집도 보내주고 피자도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 얘기해봐. 뭘까 얘들아? 보고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볼 수가 없구나. 뭘까요? 어차피 내가 준 프린트에 없어요. 뒤에 있어갖고.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뭐였지? 뭐였지가 아니지. 난 알아 얘들아. 뭘 것 같니? 자연상수. 뭐 사라진다고? 아래 거? no. 잘 모르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거야. 아니, 삼각함수면 C분의 S로 바꿔갖고 치원적분이라도 할 수 있었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상수만 계속 나눠주거나 곱해주면 됐었어. 그러면 이 로그함수는 더 지독한 놈이야,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미분에서 로그함수가 나오는 거는 없었고,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도저히 없습니다. lnx를 미분해버리면 로그가 풀려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뭘 미분해야 로그함수가 되는 거지? 없잖아, 그치?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얘는 다른 방법으로 적분을 진행해줘야 될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내가 일단 보여줄게. 어차피 너네가 할 거야. 어렵지 않아.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포기해. 어차피 해야 돼. 잘 봐. 잘 봐요. 근데 우리 이미 배웠어. 언제 배웠냐? 우리 방금 미분법 몇 가지 했었어, 앞에서? 7가지, 그치? 불러봐. 뭐 있어? 그리고 그렇지. 그 중에서 곱미분만 우리가 가져와 볼게. 무슨 미분 가져온다고 얘들아? 곱미분. 얘들아 fx 곱하기 gx를 뭐 하면은 이라고 배웠지? 미분.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우리 내 수업 시간 다 줘라도 이건 졸면 안 돼. 아니야 그냥 졸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건 졸지 마. 자 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다 같이 불러봐. 어떻게 돼? 좋아. 오케이. 좋아. 이렇게 이해 갔어 얘들아? 이거 어려워? 우리 이거 처음 배웠을 때는 되게 어땠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몇 번 이거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를 다시 적분할 거야. 뭐 한다고 얘들아? 얘를 다시 적분한다고.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치? 얘들아 이거를 다시 적분해봐. 의미가 있니? 이걸 다시 적분해봐 얘들아. 어떻게 돼?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해봐. 의미가 있어? 그냥 fx 곱하기 gx로 바뀔 거야. 적분상수 무시하시고. 이해 갔어 얘들아? 되게 당연한 행위를 했거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증명이라든가 어떤 뭐 공리라든가 어떤 그 공식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되게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이 된다. 뭔 말이냐?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서 우리가 평소에 외우고 있던 공식이라든가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거를 적분하는 과정은 진짜 개단순해. 그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해 갔어 얘들아? 자 우리가 왜 로그 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너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냐?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되니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서 되게 단순한 행위를 하나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이항이야. 뭘 한다고? 우변에 있는 거 하나만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 누구 이항시켜 볼까?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누구 이항시켜 볼래? 누구 이항시킬래? 아무거나 해. 뒤에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항 한번 시켜볼게. 이제 이런 생각하겠지. 이항에서 뭐 어디다 쓰나, 그치? 영민, 그치? 이거 이항에서 솔직히 진짜 어디다 쓰나. 참. 이해 갔어, 얘들아? 요렇게 되는 거 보이니? 잘 봐. 이거 우변에다 쓸게. 자, 이렇게 교환법칙 하면서 이제 변형시키고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뭐 내가 뭐 별거 했나? 별거 안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자, 이렇게 변형시킨 거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 무슨 약속? 새로운 공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아니 이게 뭔 공식이야?
그냥 곱미분한 거에서 이항시킨 건데 이게 뭔 공식이야, 그지?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갔어, 얘들아?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근데 이걸 보고 있자니, 이걸 보고 있자 하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lnx라고 하는 이 적분을 가지고 와본 겁니다. 얘를 뭐 해봤다고, 얘들아? 가져와 봤어. 잘 봐야 돼. 가져왔어, 얘들아. 잘 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잘 봐요. f'x가 무슨 말이지? 뭐 했다. fx를 뭐 했다. gx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해 갔어, 얘들아? lnx 앞에 뭐가 있지, 원래? 뭐 있냐, 여기 앞에? 그치. 이거 맞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미분에서 얼마가 됐다? 원래 뭐였어, 그러면? 그렇지. 좋아, 좋아. gx가 lnx. lnx 미분한 뭐야? 그렇지. 그게 g'x 아니야?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자, 는 인테그랄 f'이 뭐가 됐어, 얘들아? 뭐가 됐어? fx gx가 된 거 보여? 프라임이랑 인테그랄 만나면 어떻게 돼, 그냥? 사라지지.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결국에? fx gx만 남지 않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fx가 뭐야? f'을 뭐 한 거? f' 뭐 한 거? 1 적분하면 뭐 나와? gx는 lnx인데 gx 뭐 했냐? 그냥 뭐라고 써? 이렇게. 이해 갔어, 얘들아? 뒤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하고 뭐 했어? 인테그랄. f는 어디 갔냐? f는 여기는 f 그대로잖아. 이거 적분한 거 다시 여기다 뭐 해? 씁니다. x. 이해 갔어? g는 이제 g를 뭐 했어? 미분. 이거 뭐 했다고?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이거 그냥 얼마지? 오케이. 1 적분하면? 그래서 x ln x 빼기 x가 된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적분을 진행할 수 있어? 로그 함수의 적분을 진행할 수 있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끝이에요. 이거 배우면 적분 끝이야. 어렵니? 어려운 사람 끄덕이지 마. 까비.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 근데 얘들아, 곱미분 처음 배울 때도 너넨 어렵다고 했었고, 이거 처음 뵐 때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겠지만은, 야,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봐.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져 있어, 얘들아.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면 잘 봐봐. 별 생각이 없구나. 나는 이거 보면 세상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넨 들지 않구나. 그래, 괜찮아. 대학교 가서 4년 내내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에 적분하는 방법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앞에서 치환하는 적분하는 방법은 무슨 적분법이었어? 치환하는 적분 방법 줄여봐. 너무 줄였어. 치환하는 적분 방법 5글자 줄여봐. 치환 적분법. 그렇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이름하면 될까? 오, 말해봐. 오, 틀렸어. 내가 뭐로 나눴지, 이렇게? 두 함수로 나눴지, 그치? 뭔가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눈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자, 이제 뭘까? 뭐라고? 부분적분법. 그래서 이걸 부분적분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두 가지 적분법은 이름이 뭐다?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 또 뭐가 있었지? 미분을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총 3가지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미분법은 몇 개 배웠어, 얘들아? 우리 7개 배웠지, 그치? 뭐 몇 가지 더 하면 8개, 9개 정도 될 거야. 근데 적분법은 몇 개밖에 안 배워? 3개밖에 안 배웁니다. 이해 갔어, 얘들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에서 애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미분하는 거를 반대로 하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2개를 더 배운다.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그냥 너네 미적분 모든 교과 과정의 그냥 끝이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생각보다 좀 허무하지 않나? 허무하지 않니? 허무하지 않구나. 지긋지긋하지 이제, 그치? 얘들아, 이것만 하면 수능이 끝난다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 그 옛날에 그 적분 이야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 적분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끝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여기 뒤에 문제를 더 풀겠니?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진짜 완전히 끝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하면서 끝나냐? 우리 초등학교 때 부피 구할 때 얼마로 나눴지? 3으로 나눴지, 그치? 그 3으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미적분 교과 과정이 끝이 나는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생각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럼 이제 대학교 가면 뭘 배우겠어? 대학교 가면 뭘 배우겠니? 미분하는 방법 우리 7가지 배웠잖아, 그치? 거기서 몇 가지를 더 배워. 10가지인가를 더 배워. 그리고 적분하는 방법을 우리 2가지밖에 안 배웠잖아, 그치? 그것도 10몇 가지를 배워. 대학교 1학년 때, 오케이? 그렇게 배우면 그게 1학년 교과 과정이고 2학년, 3학년 때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을 미분하고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다변수 미적분 나오고 이런 것들이 2학년 교과 과정. 거기에 이제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기하와 벡터까지 같이 배우면서 행렬하고 엮어서 같이 공대를 갔다면 공학 수학을 하게 되고 공대가 아니라 그냥 비자연 계열이라든가 자연 계열이라든가 뭐 그냥 일반 학과를 가게 된다면 딱 그렇게만 배우고 2학년 끝. 오케이?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뭐 본인들 전공에 해당되는 뭐 역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 배우게 된다. 얘들아 이해가 가니? 그래서 평생 써먹게 될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분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었고 뭐 이거 다 영상으로 있으니까 최근에 배웠잖아 이거는 그치? 그걸로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결국에 이러한 친구들을 이용해서 수투에서 배웠던 도함수 활용 있잖아 그치? 그 도함수 활용에서의 다항함수 함수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이상하게 생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곱해진 거 삼각함수랑 곱해진 거 뭐랑 곱해진 거 뭐랑 나눠진 거 이상하게 생긴 함수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언제냐 그 목요일인가? 언제 했었는데 그림 그리는 거 있었잖아 그치? 뭐였냐? x제곱 2의 x승 그리는 거 기억하니? 그래서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해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주간제 하면서 목요일날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런 문제들과 같이 새로 나오는 함수들을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와 같이 엮어갖고 교점 개수 찾고 뭐하고 하는 문제들이 수능에서 30번 오케이? 우리가 수원수투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우는 22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30번으로 나오면은 그냥 로그함수, 지수함수 곱해져 있는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것뿐이다. 거기에 이런 적분법을 활용을 해서 적분까지 하는 거. 그럼 결국에 수투랑 어때? 같은 내용이죠. 이해 갔어 얘들아? 뭐 그렇게 이제 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뒤에 나오는 도함수 활용 파트 진도 나갈 거야. 근데 역함수 역함수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역함수 미분법이랑 또 매개변수 미분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 요렇게 3개는 다시 한번 다 잡고 오케이? 그거 하고 나서는 도함수 활용 제대로 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도함수 활용 진도 나가면 적분 파트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2가지 총 3가지에 해당되는 거 다음 주부터 진도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월간지 우리 2번째 월간지 또 나올 거예요. 2번째 월간지는 6평 대비로 적분 파트는 안 들어가 있어. 도함수 활용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로 다음 주에 최대한 빨리 내가 줄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숙제가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솔직히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점짜리 있잖아 그치? 쉬운 3점짜리는 웬만하면 다 맞아.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건 알아서 이제 준비하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모의고사 봤을 때 몇 번이야? 12번, 11번, 11, 12, 13, 14번, 20번, 21번 그리고 뭐 미적분 같은 경우 28, 29, 27번, 26번 해당되는 난이도의 문제들만 내가 앞으로 숙제로 줄 거야. 알겠지? 엄청 쉬운 문제도 있잖아. 쉬운 3점 뭐 어려운 2점?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문제들은 우린 지금 필요가 없어. 알겠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숙제로 추가로 나가게 되겠다. 질문 있나요? 1시간 더 할까? 힘들지? 집에 갈까? 집에 가자. 아니지, 학통이 남았구나. 집에 갑시다.